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지난해 7월 1일이었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와 도내 해묵은 갈등과 현안들 속에서 지난 1년 제주 도정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호김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님 이스투디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심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될 때 55.14%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한국리서치가 KBS 제주 방송총국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6월 2일에서 3일 동안 한 것에 따라 보면요. 오영훈 지사 취임 1년 동안 잘한다는 응답이 50.6%. 그러니까 당선될 때 지지율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응답이 30.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못한다라는 의견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뭐 잘하고 있다 혹은 어쨌든 좀 오늘 방어를 하러 나오셨으니까 박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영훈 지사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개매양, 데크라 막 이런 얘기를 네. 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역대 민선 도지사를 하셨던 분들을 되돌아본다면 그간의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분들 물론 다 훌륭하게 도지사직을 역임하셨다고 뭐 생각을 들어지긴 합니다만 관료형 도지사 분들이 많으셨고 특히 뭐 낙하산 도지사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에서 정치하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가 계신 뭐 원희룡 장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 오영훈 도지사의 리더십을 본다면 저는 제주형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주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왔고 도의원도 한 번 낙선을 했고요. 네. 도의원 2번 역임을 했고 의회 운영위원장도 역임을 했죠. 또한 국회의원도 도전을 해서 한 번 낙선을 하고 한 번 실패를 하고 재선을 하고 또한 그러면서 도지사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지난 1년간의 오영훈 도정은 소위 제주형 리더십을 확립하고 자리매김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지사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비전의 현실화를 시켜보자. 제주형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지사께서 지난 1년 동안은 제주형 리더십을 도민들께 각인시키는 기간이었고 향후 아마도 2년 차인 올해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까지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 건가. 이를테면 도심항공교통 아니면 헬스바이오라든지 우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들이 속속 뭐 용역 결과를 올해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들이 완비가 되어서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제주형 미래먹거리 산업은 여기에도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이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담보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가는 지금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2년 차부터는 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영훈 지사가 지난 선거 때 55.1%, 네. 지난 1월 달 KBS 여론조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55.5%, 최근의 여론조사는 50.6%.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사에 대한 기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영훈 지사께서는 도의원 2번 하셨고 국회의원 2번 하셨고 이번에 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치가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 현안 문제들에 대한 대응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결단력이 굉장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가 좀 봤는데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모름 무응답이 20대 같은 경우는 38.2%고요. 네. 30대 같은 경우는 29%. 네.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이런 젊은 층들이 지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지사가 그동안 1년 동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젊은 층이 관심이 떨어지고 도민들로 하여금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 관심이 낮다는 것이 지금 현 오영훈 도정의 위기다. 이렇게 좀 그렇죠.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제주도청의 현안 문제 가지고 얘기하러 가는데 있잖아요. 빛나는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 정말 무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년 정말 기대했죠. 아까 박원철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탄탄한 이제 정치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정치 공학적 이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장점을 살려서 정말 소통하는 그리고 추진력 있는 도지사님이 될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8년 동안 고통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제2공항 문제 입장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이 없는 거 다 알아서 그 힘으로 도민의 힘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를 해주길 기대하고 하는데 그럴 때 꼭 쓰는 말이 저 귀에 들립니다. 행정가라는 말. 그래서 제가 행정가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아, 정치와 네. 사물을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과학사전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정치는 따로 하고 행정은 또 따로 한다? 올바른 정치가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기대치가 높은 만큼 도지사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1년이었고 아까 이제 부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결단이 이 시기에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혹평하셨는데 도의사가 보이지 않는 1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전임 도정과 좀 비교해 보면 바로 전임이 원희룡 도정 아니었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2014년에 첫 당선이 됐었죠. 당선되면서 당시에 원희룡 도지사가 한 1년 만에 가장 내세웠던 성과가 어쨌든 제주 도정 당시에 청렴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청렴도를 끌어올렸다. 뭐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영훈 도정을 원희룡 도정과 좀 비교하면 전임 도정이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전 지사 때도 1년 차 때는 잘한다는 여론이 50% 초반이었습니다. 비슷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년 차 때는 어지간히 못하지 않으면 점수를 좀 잘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도민들이. 이제 적응 기간 좀 거쳤으니 이제 잘해봐라. 그런 응원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희룡 전 지사 때 도지사가 뉴스를 많이 타면서 중앙 정치를 위한 행보 때문에 좀 자주 또 지역 사회가 또 시끄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전국 이슈만 생기면 기자회견이나 SNS를 이용해서 중앙 정치에 좀 끼어들기랄까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굉장히 날선 반응을 또 원 전 지사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반면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도정 운영에 그에 비한다면 도정 운영의 안정감은 조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도민들이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또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전임 원희룡 지사는 그래도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김옥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불안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좋게 말하면 안정감이 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자기 색깔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뭐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존재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약하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김홍희 그렇게 위원장과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좀 도지사가 보이지 않는 한 해였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총평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 또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랑 소통했다, 혹은 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 의회와 오도정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 보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원포인트 이제 임시회를 열어서 저희가 통과는 시켰지만 그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 오영훈 도지사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3년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사실 도정과 의회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인데 의회와 소통이 너무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데 어쨌든 오영훈 도지사는 1년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성과로 갈등 해결을 꼽았어요. 예, 갈등 해결 잘하고 있다, 소통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뭐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늘 저도 의회 활동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해왔었는데요. 늘 의회에서의 바라보는 도지사의 행보는 늘 소통 부재라는 지적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지난번 원희룡 도정 7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가 갈등 해소 특위위원장도 했었고 할 때 네. 보면 크게 제가 정말 심한 표현으로 아주 의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를테면 제2공항 갈등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지사 앞에서 관련 실무자, 실국장들 앞에서 다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나 그런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경우들을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비해서 지금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들은 저는 아마 김한국 부의장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면에 일면 동의하지만 상당히 그 정무라인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무라인들이 의회와의 소통 부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면은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특히 이번 갈등 해결과 관련돼서 오영훈 도정은 소통과 신뢰죠. 네.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갈등 관리 프로세스 이것들을 확립하고 그 해묵은 이를테면 동부 하수 처리장 아직도 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모습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있는 북부 광역 소각장, 소각장 문제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뢰가 좀 쌓여가는 것 아닌가. 또한 지금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돼서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애둘러하는 표현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지사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행정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과 관련된 공공 갈등들은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도민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제주 대표라고 늘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저는 도민 대표 기관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하자고 하는 검증 특위도 하나 구성하지 못하는 도의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도의회나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정말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고 모든 게 갈등이 마치 지사가 이뤄내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나서서 같이 힘을 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일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조상은 또 어쨌든 제왕적 도지사 이런 말이 또 들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이제 말씀하고 싶은데 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동부 하수처리장 예. 그리고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이 두 가지를 최대 소통의 성과로 꼽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런 갈등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동부 하수처리장 문제는 진짜 도청에 날밤을 새웠죠, 해녀분들이. 사실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랬는데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녀들의 생존권 문제로 볼 거냐, 단순히 하수 처리의 문제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아주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2차 증설 이렇게 놀 때도 해녀들 입장이 반영 안 됐고, 해녀들은 그 바다에서 앞으로도 쭉 생존을 해 나가고 그걸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정에서는 그렇게 반대 대책을 이제 다시 협의체로 만들어내면서 사실 해녀들 입장이 배제된, 소외된 것 때문에 사실 도청으로 달려왔는데 그 후에 도지사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이 현장에 컨테이너 속에서 장기간 시민사회단체들과 하면서 끝내 갈등 처리는 됐지만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내건 하수 분산 정책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었는데 도지사님이 그런 분산 정책의 공약이면 그런 대안을 갖고 공사 어떤 시기 문제 때문에 강행이 아니고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해녀들과 아주 먼저 그리고 진짜 길게 그 마음에 가 있는 대화들이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광역 환경관리센터 그분들도 어쨌든 협의체가 꾸려져서 그렇게 됐지만 가서 들어보면 정말 이미 취임하고 이게 예견된 이렇게 문제였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이 해소되고 아직도 해야 될 길은 있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생존권의 문제로 먼저 다가가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소통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걸로 좀 읽히는데요. 뭐 언론에서 보실 때 김 기자님 어떻습니까? 오영훈 도정의 갈등 관리 소통 형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갈등 관리 설계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은 보여주고는 있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성과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원희룡 전 도정 때도 그 도도 하수처리장 문제를 또 원희룡 도정이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갈등 관리 행정의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복직 문제 사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진 또 않았거든요. 협의기구를 만들면서 농성을 이렇게 종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더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도 공사를 재추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해녀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이 갈등 해소의 어떤 또 동기가 또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갈등 해결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원칙으로 또 삼았으면 좋겠는데 피해 당사자보다는 마을회와 소통을 직접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이게 성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건 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제주에 8개 하수처리장들이 있는데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도두, 서부, 대정 아니면 보목 이런 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텐데
그것을 여기는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어떤 관주도 방식이었던 것들을 지금은 그러면 갈등을 먼저 예방해야 될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성과라고 보아지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달라진 점들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가 말로만 사회협약위원회였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마 제주도정에서는 이 정도로 그러면 갈등은 예. 도정에서는 아마도 갈등 관리와 관련돼서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오영훈 지사께서 갈등 해결을 뭐 동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의 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해녀분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갈등 해결을 했다? 저는 이건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요. 아까도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갈등 해결의 기본 원칙은 소통입니다. 그동안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갈등이 생겼고요. 의회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께서는 항상 갈등이 생겼을 때 현장에 가서 소통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팽팽하게 소통 프로세스, 갈등 프로세스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소통이냐 뭐 이렇게 좀 부딪히긴 하는데 하나씩 좀 현안별로 그런 부분도 짚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게 뭐 원희룡 도정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고 최대 갈등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제주 제2공항 사업. 이 방송에서도 제가 토론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잘한다는 응답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행정가로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로 공을 넘기니까 의회에서는 또 그건 도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의회랑 도정이 핑퐁 게임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은 그럼 누구 바라봐야 되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제2공항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지 제주 오영훈 도정에서 어떻게 좀 짚어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먼저 좀. 네네. 아까 박원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영훈 지사의 명확한 입장 의지가 있어야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큰 배의 선장이 지금 배 선두에 있지 않고 후미에 빠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선장의 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경학 의장께서도 도와 의회는 소통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그 참여환경연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가 사진 찍는 데에만 좋은 사진만 찍는 데에만 나타나고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 기본계획 고시가 있고 그 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절차 안에서도 지사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 내릴 때 됐죠. 제가 지난번에도 뭐 도정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은 참 말씀은 잘하세요. 뭐 도민의 자기 결정권, 집단지상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최근에 그 제주도의 의견과 관련해서도 뭐 용역기관의 용역 내용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 과연 우리 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인지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결정권자인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좋게 보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을 해야 될 때 왜 말을 안 하냐 이렇게 또 읽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요? 네. 이 문제를 다뤄주셔서 우선 KBS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정말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그 이해도를 높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2공항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전환편과 관련돼서 제주도 의견을 좀 물어달라고 했을 때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고시안과 관련돼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반려됐어요. 반려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부동의한 사업입니다. 부동의한 사업이었고 도민들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리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정 들어서면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부에서 반려를 받으니까 보완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하고 말꼬리를 막 흐려요. 흐려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보완 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어요. 거기에서 제주도정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라는 입장은 자기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영훈 지사께서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시간을 벌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도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저는 보지 않은 것을 유추를 해보면 그렇게 보지만 이와 관련돼서 책임 있는 기관들이 다 나서 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그 국책 연구원들은 여전히 이 공항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마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재협의 받은 걸 가지고 반려 사유를 해소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언어도 아니라고 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 있게 나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가의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금 입장을 밝혀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공개적으로 나서준다든지 아니면 국회가 나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 말을 동의할 수 없는 게 지사가 가만히 있는데 의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사의 의견이 나와야 의회가 움직이는 거고 매뉴얼상 제주도의 의견 자체가 지금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환경영향 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지금 권한인데 자꾸 지사는 빠지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절차상 매뉴얼상 순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도민 입장에서 누구한테 우리가 기대입니까? 그렇죠. 돈은 도의에 묻고 그래서 국토부는 아니요, 아마 잠깐만요. 이런 것들을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려서 제주도에서 결정 못 낼 거야. 그럼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전 책임 있는 기관들이 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주도의 무책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민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김호기 위원장님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제출해야죠. 네. 네. 도의회와 도정의 역할이 뭡니까? 아니 도는 도의회 말씀하시는데 입장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도의회 하지 말고 예. 도의회 역시 예. 도정의 감시 비판 기능인데 먼저 입장을 발표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매뉴얼상 예. 환경영향 평가라는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네. 저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예, 아니요. 그 이전에 도의 역할이 국토교통부에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건 매뉴얼대로고요. 도의회 입장이요. 정말 주민투표, 지금 도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는요. 공개 검증이나 김호금 위원장님, 네. 주민투표는 현재 법률 체계상 우리 도에서 요청한다, 의회에서 요청한다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네. 될 거를 된다고 해야죠. 그 네, 네. 법적인 근거가 돼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예.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 도의원이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안은 무엇이냐? 주민투표가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은 무엇이냐?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셔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그래서 제가 드는데요. 말씀드리는 게 지사의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의회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어떻게 합니까? 부의장님 그 합리적인 우리 부의장님께서 흥분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이를테면 아까 김호김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주민투표에 관련돼서 주민투표 왜 요구가 나왔겠습니까? 충분히 도와 의회와 국토부가 합의를 해서 심층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받질 않았어요. 받질 않으면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할까를 생각하다가 전 도민 투표안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매뉴얼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면 의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결의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어떤 거라고 결의안을 봐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도민 투표를 한번 하라라든지 아니면 공개 검증을 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는 지금 입 다물고 있다.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회의원분들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도 나서 주셔야죠. 야, 도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온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도 한번 열어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는 거고 제주도정이 그러면 도지사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주민투표 이전에 사실 기본 계획에 대한 검증, 도민들의 검토 절차가 또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그 공동 검증을 요구해 달라는 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기본계획 발표 당시 시점이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발표 당시 시점에는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검토 절차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검토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했는지조차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그 검토에 그 제2공항 관련 검토는 시민사회단체 몫이다.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은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 검증할 책임이 없다, 그걸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김정은 기자님 말씀처럼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얘기를 좀 되돌아가 보면 전환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도에서는 국토부 장관 면담합시다. 아니면 같이 가서 좀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합시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지하에 다 거절당했고요. 몇 차례 공개적으로 도정의 관계자들도 찾아가서 지사랑 같이 한번 논의해달라 해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매우 좁혀놔버렸어요. 자,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의 제주도민들이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제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사를 공개검증합시다. 아니면 도민투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벽에다 계란 던지는 꼴이 아니냐.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제주도의 정치권들 아니면 제주도에 책임 있는 기관들 도지사와 같이 국토부를 방문한다든지 저는 이런 절차가 좀 매우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요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하자. 네.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서요. 도의회한테 책임 묻고 도의회는 또 이게 아까처럼 매뉴얼대로 도에서 심의 절차 와야 우리는 하는 거 아니냐. 호불호에 따라서 찬반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도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8년간 겪은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검증 이런 요구들이 나왔을 때 왜 못합니까? 아까처럼 도민이 가만히 다 반대한다는데 그 여론을 믿고 도민을 믿고 이제 공개 검증 안 하면 우린 제2공항 못한다라고 입장 내고 그걸 믿고 아까처럼 슬기롭게 다 모여라 같이 하자. 정말 이렇게 통 크게 갔으면 이 8년의 고통이 제자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듭니다.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김옥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8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했고요. 보완했고요. 어느 정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검증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지사께서 지금 제주도의 의견을 지금 제출할 단계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견을 안 주게 되면 기본계획 고시가 됩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는 그 관점은 뭐냐면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돌이킬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의견이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주도의 의견은 이렇지만 도지사 의견은 이 제2공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그 지사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임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예, 그 돌이킬 수 없으니까 도지사가 책임 있는 의사를 밝혀야 된다.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도민 갈등은 정말 극에 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현재 단계에서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 보고요. 지금 결국 갈등의 고름만 잔뜩 키워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박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좀 도지사의 책임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한 번 더 토론할 기회 있으면 될 것 같고 오늘 제2공학 문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해고염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공약 문제도 있는데 조금 묶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시죠. 우선 해고염수 관련해서는 최근 뭐 국민의힘은 조금 스탠스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걸 뭐 먹어도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먹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좀 우리 정치인들이 선전선동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해수부에서 2020년 10월 15일 날 원전 오염수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상 없다. 알프스 성능에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2021년 4월 19일 날 대정부 질문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염수 같은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 못 합니다. 그 기준이 중요한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물 먹고 뭐 이해기적인 선동 정치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 때문에 단식 농성까지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의당에서는. 네. 아까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많이 봐왔는데 전문가도 입장에 따라서 전문 내용이 틀려지는 걸 봤습니다. 이 말은 정부에서 내건 안전하다는 기준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또 하나의 또 한 그룹들의 전문가의 근거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진짜 제주 같은 경우엔 뭐 수산업이나 관광업계까지 피해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 도민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 된다고 하자라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은 뺐습니다. 집권여당인데 왜 이런 입장은 없지라고 해서 야육당들이 모여서 대통령실에 가서 찾아가고 의장님 다 만나면서 공동으로 하자라는 건데 아무도 도지사님도 도의 의장님도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입장 안 밝혀준 게 너무너무 갑갑해서 저희 당은 TF팀을 꾸려서 이번 3인당 초청으로 원전에 안에 들어가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래 가서 일본의 전문가들까지 이제 면담했는데 아까 말한 IAEA가 어떤 기구인지 본질을 봐야 되고 처음에 IAEA 처음 이제 방류 권고한 것도 IAEA입니다. 그 방류되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이런 근거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추천했던 것들이 나중에 하면서 과연 IAEA 근거를 믿을 수가 있나라는 제기되면서 사실 원전 오염수 이제 원전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고 그 뒤에 있는 전문가들도 정말 이거는 방류대에서는 안 되고 그 안내 부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고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대안들을 쭉 제기를 하는데 왜 안 받는지 일본 정부가 왜 안 받는지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너무너무 이제 고심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일본에 갔다 와 보니까 더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게 단식까지 우리 당이 하면서 듣고 싶은 게 막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과 관련해서 그 처리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전부 방류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예, 예, 예. 전부 방류를 하는데 예. 뭐가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방류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까 처리수하고 오염수 아니 그래서 다르죠. 예, 다르죠. 처리수도 그렇고 오염수도 그렇고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오염수 자체도 알프스를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IAEA 국제원자력 기구의 기준치를 넘으면 예. 문제가 되죠. 근데 예. 지금 언론에 자꾸 왜곡되게 말씀하시는 게 각 원자력이 있는 국가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를 방류하거든요. 예, 예. 근데 자꾸 방류하지 말라 하면은 그럼 어떻게? 아닙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거랑 오염수라고 하는 뭐가 건 다르죠? 예, 처리수는 예. 이미 방사 이때까지 뭐 어느 나라에도 그 원전이 있는 곳에선 처리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처리되는 기준으로 방류되는데 네. 이 오염수는 직접 핵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핵에 물이 같이 되면서 이렇게 처리될 수 없는 아니죠. 방사능 그럼 위원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게 아. 그 처리수든 오염수든 죄송해요.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아니 예. 처리수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맞아요. 나타나고 있는 처리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일본 도쿄전력에서 지금 지난번 지진으로 인한 예. 사실은 파괴가 됐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오염수라는 것들은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아까 IAEA 말씀 지금 주시면 자꾸 이게 IAEA 말씀이 다른 게 176개 회원국이 있어요. 예. 회원국에서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주요 국가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만 찬성을 해요. 그리고 그 그 데이터는 어디 사무총장이라는 있습니까? 사람이 저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요새 보면 일본 뭐 정부 대변인들이에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거기 그 수족관에 있는 물 먹으면서 안전하다고 하고 아니 그 그런 말씀은 제가 아까 것들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옳지 그런 않아요. 선동정치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니 선동정치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자, 그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했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박 의원님, 하고 있고요. 김 의장님,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도 않고 그 주변에 그 어민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공식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정도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뭐 같은 냉각수냐 아니냐, 위험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제일 기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죠. 그리고 네. 이게 도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잘못하다가 이게 지금 오염수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지금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시간이 오늘 너무 지금 많이 가버려서 토론을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질문 하나만 하시나요? 아니, 아니 저기 이번 도민 운동본부들이 꾸려졌습니다. 네. 도지사한테 얘기해도 범도민적으로 안 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랑 어민들 다 모여서 할 때 12일 날 2시에 했는데 1시 반에 국민의힘 도의원 12분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때 반대 입장은 뭔가요? 어떤 반대요? 아니 이게 오염수 오염수 방류 방류를 반대 기자회견 반대한다는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반대 입장은 그러면 예. 아까처럼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 이런 근거 없이 반대를 한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준에 초과했을 때 저희는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였습니까? 네, 도민들은 우선- 정말 다 이제는
정치권들이 다 뭉쳐지고 다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원자력 오염수와 관련해서 피해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네, 김 의원님. 이렇게 계속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네, 김 얘기입니다. 의원님 우선은 지금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 정도만 좀 토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지금 마무리 멘트를 그냥 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토론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사실 후쿠시마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 엄청 우리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는 걸 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다들 성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지를 마무리 멘트로 한 30초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터요? 네. 그 전에 좀 전에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도정의 역할이 없었다 말씀 주시지만 전국 최초로 제주연구원에서 아마도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는 겁나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주연구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미흡하지만 피해가 얼마 정도 예상된다. 관광 분야, 수산 네네, 분야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국민 여론이 지금 85%, 80% 이상 그럼 국민을 다 괴담으로 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영훈 도정 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형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고 좀 오영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격려를 해주시고 오영훈 도정이 잘 되기를 좀 같이 한번 네. 힘을 모아주시면 앞으로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 역시도 오영훈 지사께서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는 게 저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소통 잘 하시고요. 우리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더 이상 우리 도민들로부터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그런 도지사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 예. 위원장님. 네.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하늘 보면 열을 난다는 말도 합니다. 도지사님에 대한 기대들이 많았고 지금 1년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려도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1년이어서 어떤 과감한 평을 하는 건 별로 옳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 도지사님께 묻고 싶은 건 다시 남은 기간 동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아까 말씀하신 IEA는 사실상 핵발전소 운영 국가들의 공동 연대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핵발전소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그런 연대체인데 그러다 보니 공통의 어떤 이해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핵발전소의 문제에 관해서도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단적인 예가 보면 독일의 경우 핵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G7 회의에서 그 방류수에 대해서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하는 것을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문제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영훈 지사가 앞으로 시범 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말 도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녹색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많은 관심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좀 시간이 아쉽지만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도지사라는 자리,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일 텐데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는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일 겁니다. 도지사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들이겠죠.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 도지사가 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아픈 곳부터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